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승재 군의 합격 후 소감, 공부했을 때 과정을 좀 이야기 나눠본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이승재 군 한번 자기 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고려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승재 군은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을까요?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는 아무래도 공부를 해도 뭔가 나아가는 게 없이 제자리에 멈춰 있다라고 느끼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내신 공부가 워낙 좀 특이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성적을 못 올려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뭔가 공부를 해나간다는 거는 어떤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뭔가 더 많이 열리면서 보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의 지금 준비 상황이나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가를 모두가 똑같은 순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봐서 그렇죠. 그게 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시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발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굉장히 일반적인 공부에 비해서 내신이 가시는 되게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인이 내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치면은 사실 이건 공감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같은 걸음을 나아가도 누구는 내가 한 발짝 나아갈 만한 거를 그걸 두세 배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같은 배속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더라도 좁혀지다는 격차가 계속 느껴지게 마련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 앞에 뭔가 보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재군 이 말은 정말 중요하고 이 생각으로 공부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 여기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뒷단에 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점검하고 오면 될지 이런 판단이 될 텐데 그냥 이대로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대로 해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나침판 없이 그냥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 그죠? 그 느낌. 네. 그러면 이제 과거를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신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건 뭘까요? 저는 사실 다닐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나는 그런 점들인데 무엇보다도 개인의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도 관련이 있는 처음 출마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 뭔가 나아가지 않는 느낌에 계속 갇히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력함이라는 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나는 왜 해도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계속 느껴지는 중압감을 본인이 적절히 회피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떠밀려 간다라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제 1학년이 1학년 중간이었나? 중간 기말 정도 1학기 중간인가 기말 정도를 보고 전교 한 30등 하는 친구가 자퇴인가 전학을 하고 의대 준비를 하겠다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는 과학과 와서 의대를 가고 과거에 30등 정도면은 매우 우수한 거 아닌가요? 의대는 좀 무리일 수도 있더라도 카이스트 무난하게 붙고 그러니까 의대가 살짝 무리지만은 카이스트 정도면 본인이 그렇죠. 꿈이 있다라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등수인데 본인이 물론 제가 그 친구를 마음을 아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퇴를 한 케이스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보면 되게 부러운 등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왜 자퇴를 할까 그렇게 이해 못하는 친구 굉장히 많은데 사실 1학기 1학기 정도였으면 아직 뒤집을 기회가 훨씬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어떤 자기보다 더 상위권 친구들로부터 벽을 느꼈는지 그런 건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멘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위치, 어떤 학년인지 모르겠어도
지금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지금 이 승재군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신이 편하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접해도 슬슬 풀리고 등수도 맨 앞자리 한 자리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어떤 특목하고 뭐 자사고 어떤 특수한 학교에 가게 되면서 이런 걸 맞닥뜨리면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재 말처럼 그 멘탈 관리가 가장 힘들 수 있죠. 네. 똑같이 얘기할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이것도 역시 제가 다니면서 막상 도움이 됐다고 다니면서 잘 몰랐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느낀 건데 자기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과목 한 가지 정도는 반드시 찾아두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 알고 있을 테니까 사실 뭐 조언이라고 해주기에는 뭐하긴 하겠지만 그냥 남들보다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우선 정말 단편적으로만 봐도 내가 남들이 그 과목 공부할 시간에 나는 대충 끝내놓고 그렇죠. 다른 과목 공부 시간 확보하면서도 그걸 대신 잘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약간 더 넓게 바라보자면 내가 나보다 상위권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도 나보다 이건 더 잘할지 못할 거다. 그렇죠. 자신감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컴퓨터였고 그렇죠. 사실 그게 내신의 비중이 막 크지도 않았고 어쨌거나 그걸로 이제 뭐 과제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알게 모르게 제가 재학 중일 때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걸 이제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과목 하나쯤은 찾아두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꿀팁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입시 내지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한 과목 정도는 나만의 특기가 될 수 있는 과목을 선점하라. 그죠? 네, 그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가장 저조했던 수학, 과학 점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또 그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고2 9월 때 아마 저희 학교가 고3 모의고사를 가져와가지고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아니면 어쨌거나 그때는 일단 뭐 수학은 그렇다 치는데 과학은 정말 내신 유형, 수능 유형이랑 정말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스타일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마 제일 처음 본 시험에서는 수학 3에 과학 4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보통 지금 중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고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경우 일반고인 학생인 경우에는 과학고 학생이다 그러면 수학과학은 다 1등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본인이 얘기하기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제가 넣었답니다. 그럼 이제 그 학습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수학에 관해서는 제가 수학을 막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방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기본 개념은 그래도 많이 배운 상태였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유형이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뭐 문제도 풀어보고 개념에서 약간 발전한 그런 기초 유형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양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그냥 하나씩 보면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체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 봤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끌어올린 상태로 수능을 봤던 것 같습니다. 과학의 경우에는 저는 물리랑 지학을 했는데 사실 이걸 둘 다 같은 비슷한 과목을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뭐 수특이든 수특은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죠. 수특이랑 어떤 다른 문제집을 아마 개념 공부를 하는 문제집이 있을 건데 그 개념을 보면서 근데 이거는 잘 아는 개념이 맞고 이거를 2번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개념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이거는 좀 어떤 이런 문제에서 보는 특수한 아이디어인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거나 내가 어떤 잘 암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 취약한 부분들을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큰 책 한 2권 정도라도 노트 한
열 몇 페이지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제가 좀 잘 풀지 못했었는데 어떤 해설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든지 접근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과 문제들을 잘 모아서 이제 그 모두 하나의 노트에 다 붙여 정리를 했고 나중에는 그것만 시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계속 그 노트만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수특을 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단권화시킨 그런 작업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승재군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노트 단권화를 굉장히 잘했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권화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아마 학습법으로 많이 떠돌 거예요. 근데 이 단권화를 할 때 주의할 것은 그러니까 나에 맞는 단권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단권화가 중요한 거지. 정말 좋은 단권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 땡땡 대학교에 뭐 수석 합격한 사람이 뭐 만든 단권화 뭐 이런 거는 사실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을 우리 승재 학생은 정말 잘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3 때는 우리 정시를 좀 목표로 수능 준비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때 힘들었던 건 뭘까요? 전 아무래도 수시 위주다 보니까 1학기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수시 그렇죠. 준비는 다 된 상태에서 그렇죠. 한 7월부터 6월, 그렇죠. 6월 7월부터 수능 직전까지 계속 네. 그때 짧게 정도로 수능 공부했었습니다. 사실 준비 기간이 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아마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공부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수능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꼭 수학하고 밥 수학하고 먹고 영어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일단 저도 일단 그걸 따라가긴 했지만 그 시간표를 짜는 것보다도 그거를 정말 매일같이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수능 같은 경우 하루 4시간 아니 하루 한 8시간, 9시간 그렇죠. 정도 보면 끝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능이 끝나는 시간 이후에도 거의 6시간, 5시간 정도 공부해야 될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까지도 빈틈없이 채워가면서 그거를 이제 하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방학 중에는 그거를 거의 2달 정도 계속 집이랑 도서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잠깐 준비했는데 이 정도 힘든 거 보면은 그렇죠. 재수 3수는 이걸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나, 그죠? 사실 근데 그 정도로 빡세게 공부해본 경험이 대학에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과정은 한 번 정도는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시간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수능이 다가올수록 그 시간표에 되게 연연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보다도 지금 전체 과목을 밸런스 있게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그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멘탈이 가장 약했던 시기는 언제고, 그다음에 극복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 2학기 정도 그 사이 언저리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과 비교하면 공부량이 급격히 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과목과 특성상 그때 이제 조기 졸업을 준비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누구는 나는 아직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누구는 벌써 졸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때쯤에 이미 조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여서 그때 이후로 뭔가 굉장히 학교 분위기가 잠깐 풀어지는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저 친구들은 벌써 한참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벌써 대학 갈 준비를 하는데 나는 아직도 좀 내신도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럼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성적상으로서 후퇴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극복을 어떻게 했을까요? 멘탈 아까 저조했던 시기에? 사실 이거는 누구는 그냥 도망친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다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해서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랑 준비한 뭐 과학고에 들어오게 준비를 했다든지 그 그렇죠. 전부터 뭐 물리화학을 준비했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저와 격차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인데 제가 그 갭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든 따라가겠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은 사실 노력 나쁜 게 아니지만 그렇죠. 그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포기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를 알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더 해야 될까 이런 기준치에 대한 거를 새롭게 재정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나는 이만큼 앞서가 있는 나의 친구들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내가 더 이상 무리라고 치면 이걸 움직일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정도까지만 가서 나중에 이제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나는 이걸 또 따라잡아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먹으니까 막 조절했다고 이제 막 떠들고 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딱히 막 거슬리지도 않고 그냥 저 친구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고 나는 또 나만의 길을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의 생각이 멘탈 유지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승재군이 말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한 친구들은 표현은 달라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처음에 잡았던 목표 설정이라든지 기준값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다시 목표로 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멘탈이라는 것도 마음가짐도 이렇게 수월해지면서 여유있게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승재군은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뭘까요? 아무래도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랑 아까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결국은 멘탈을 잡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지금 아까 1번에서 승재군이 얘기했던 제자리 걸음이라는 그 느낌에 대해서 혼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방향도 잡고 멘탈 관리도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9월 모의고사 이전, 그 다음에 이후.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때 효과적인 학습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사실 보통 아무래도 이제 9월은 수능 마지막으로 보는 교육청 주관 그렇죠. 평가원? 평가원 주관이다 보니까 좀 많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라고 해서 딱히 그거에 대해서 막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하던 대로 스킬을 딱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거 계속 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9월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한 분기이긴 하지만 그 흐름이 어떤 본인이 나아가던 흐름에서 크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성적이 올라가다 갑자기 막 깨졌다. 그럼 이 이유를 파악하고 근데 만약에 올라가는 중이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본인의 공부 방법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내가 만약 실수였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줄여 나가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9월 모의고사 이전이라고 해서 어떤 그 방법이 틀렸고 나는 9월 이후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겠다.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의 방법이 맞다는 확신이 있고 그걸 성적으로 보여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9월 같은 경우 9월 모의고사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입시 전략은 언제부터 세우는 게 좋을까요? 승재군이 생각할 때? 입시 전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할 전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내가 이제 어떤 전형을 어떤 학과에 지원할지까지 결정하는 굉장히 세부적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미 본인이 꿈이 있고 이미 전공 이미 결정돼 있고 이제 뭐
전혀 고민하고 있을 그런 정도라면 사실 더 이상의 뭐 입시 전략에 대한 조언은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진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대학에 관심 있는 과목도 다 알아보고 하는 정도라면 사실 더 이상 제가 뭔가 이 길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의 꿈이 불확실할수록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다양한 대학에서 나오는 홍보 책자들 본이 아직 1, 2학년이지만 3학년 쪽 뭐 교무실이나 뭐 복도에 관한 그런 자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이런 대학에서 이런 과목이 생겼구나. 뭐 요새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트렌드로 또 가져가고 있고 어떤 대학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특히 특화해서 밀어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대학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좀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성으로 좀 많이 체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자신의 방향을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확실할수록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나고요. 그렇죠. 이 입시 전략은 그 학생마다 매우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승재군이 찝어준 포인트는 참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 그런가 하면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입시 전략을 좀 빠르게 잡아보고 내가 진로 하고 싶은 게 명확하다면 이미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을 거니 그거는 내가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이제 합격 후 달라진 점은 뭘까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넘어오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그렇죠.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이 안에 굉장히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성 또한 거의 모두가 비슷하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어도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오면 일단 당장 공부부터 내가 그렇죠. 그 두꺼운 원서 속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또 찾아야 되고 교수님이 설명한 자료만으로 부족하다 싶으면은 내가 또 논문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저는 지금 컴퓨터 관련 과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더 이상 컴퓨터 아마 이거 모든 것은 그렇지 않나 싶겠지만 전공 수업만의 공부에서는 더 이상 내가 취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특정 분야에 관심이 뭐 앱 개발에 관심이 있다 치면은 앱 언어도 한번 건드려보고 뭐 어떤 웹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 치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CSS나 뭐 HTML 그런 것도 한번 건드려보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알아서 뭔가 찾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당장 진로만 하더라도 취업을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뭐 내가 CPA를 준비할 수도 있고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로스쿨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정말 진로조차도 정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고등학교 때 조금 미리 자기주도적으로 한 연습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대학교 갔을 때 크게 방황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가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명심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승재군이 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사실 고3의 그 3년은 정말 누구에도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사실 그것만 지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약간 꼰대가 된 거 같아요. 대학만 딱 넘어오면 적어도 자유에 있어서는 정말 고등학교랑 비교 안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자유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게 지금 막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더 열심히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찐우기를 말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이승재 군의 합격 후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